라디오 코리아 모닝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190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는 한 남성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이 간단한 생활 습관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109살의 이 노인분 어디 사실은 누구의 스토리입니까? 네, 뉴저지주에 사는 뉴저지주의 리틀 팔스 지역에 사는 빈센트 드랜스필드의 이야기입니다. 네. NBC 방송이 투데이 쇼에서 어제 전에 눈길을 끄는데요. 이 드랜스필드는 1914년 3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3일절 전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1945년부터 계속 여기서 살아왔다 하고 지금도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드랜스필드는 집 1층에서부터 2층 자신의 침실을 가거나 아니면 빨래하러 지하실에 갈 때도 누구의 도움 없이 그냥 혼자 그렇게 다닌다고 하고요. 그리고 차도 직접 운전해 다니는데요. 매일같이 차 운전에 나가서 뭐 점심 사오고 장 보고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사온다고 했습니다. 네. 와우, 190살인 100살하고도 9살, 109살.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소감을 물었다고 해요. 109살까지 사신 그 소감을 물어봤다고 했는데 뭐라고 답하셨어요? 네, 소감을 묻는 질문에 어떻냐고 우리 어디 가서 춤이나 추죠.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나는 평생 매우 럭키했다면서 지금 완벽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뭐 젊은 층, 뭐 고령층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뭐 허리 통증 이런 것도 없고요. 예. 두통도 없고요. 예. 그의 소녀딸 에리카 리스타는 그렇게 밝히면서 46살인 자기도 사실 나타나는 통증 같은 게 할아버지한테는 전혀 없다면서 말도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네. 리스타는 특히 자신은 직업 치료사여서 사실 날마다 사람들이 겪는 그런 증상들 있잖아요. 예. 누구나 많이 겪는 그런 증상들을 잘 알고 있지만 할아버지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증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요새 뭐 100세 인생 합니다만은 100살 이상 사는 것이 더 이상 특이한 사례로 꼽히지는 않아요. 네. 네, 워낙에 많은 분들이 100살 넘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처럼 이 드랜스필드처럼 건강하게 즐기면서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그냥 장수라고 했다면 요즘은 건강 장수라는 말을 더 흔히 네.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건강하게 장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훨씬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랜스필드는 우선 암이나 심장병 없이 큰 병을 앓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늘 항상 건강했다고 소녀는 말합니다. 그리고 슬아의 자녀가 1명, 그리고 손주가 3명, 또 증손주가 7명 있고요. 부인은 지난 1992년 54살의 나이로 세상을 네. 떠났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의 109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가 좋아하는 피자 그리고 캐럿 케이크 이렇게 함께 생일을 기념했습니다. 이 109살의 드랜스필드 할아버지는 이때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을 소개했습니다. 와우, 그 비결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비결입니까? 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조언입니다. 드랜스필드는 소방서에서 무려 80년 넘게 자원봉사자로 일을 했고 80년 넘게요. 네, 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하는데요. 그런 그에게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줬고 삶을 살게 했는지 물어봤더니 주저없이 단번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소방서요. 거기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라고요. 드랜스필드는 계속해서 소방서를 찾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3 to 5 클럽이라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소방서 찾아서 나이 든 다른 친구들과 마주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네. 그들은 마치 가족과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약 60년 동안 전문적으로 일을 했고 대부분은 오토파트 매니저로 일을 했는데 그렇게 70대 후반에 은퇴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자신은 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네. 부인이 이제는 관둬야 할 때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그만두게 됐다고 드랜스필드는 회상했습니다. 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이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비결로는 먹는 것을 꼽았다는데 어떤 것을 추천했습니까? 먹는 것 중에서도 우유입니다. 우유? 아, 네, 그래요? 우유. 드랜스필드는 8학년 직후 자퇴해서 15살 나이에 농장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을 지원했는데요. 그때 5년 동안 우유를 배달하면서 원하는 만큼 마음껏 우유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1930년대 그 대공황이었을 때 우유 그렇죠. 마시면서 그렇게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하고요. 드랜스필드는 농장에서 일하면서 우유 마시고 잘 먹었던 게 그 삶의 초반에 뼈를 튼튼하게 하고 좋은 몸을 만드는 그 시작점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유 마시고 있고요. 아, 예.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는데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 우유 한 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어떤 우유를 마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유도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실 우유라는 게 말이죠. 네. 예전에는 그냥 우유가 한 가지였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가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바뀌어져 가지고 고르기가 뭐 2% 있습니다. 1% 네, 뭐 네. 팻을 뺀 거 없는 거 뭐 야단들 났더라고요. 그리고 유기농 우유가 있고 유기농 우유 가운데서도 그래스페드 우유가 있어요. 음.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꽃밭에는 못 나가는 연세가 조금 있으신 여성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파머스 마켓에서 오는 그래스페드 우유를 먹고 그 알러지가 사라졌대요. 예. 그런데 그 파머스 마켓에서 오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한 번 매주마다 한 주일 동안 먹을 우유를 사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그거를 굉장히 지켜가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긴 네. 60년대 70년대에는 우유 배달꾼이 있었죠. 아, 네, 네. 병에다가 우유를 넣어가지고 네네. 아침마다 집에다가 이렇게 와서 현관에다가 놓고 가고 그랬었죠. 우유. 오, 네. 네. 요새야 뭐 다 마켓 가서 삽니다만은. 네, 그래서 어떤 우유를 먹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비결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끊임없이 움직이라는 거였습니다. 계속 활동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네. 드랜스필드는 뭐 짐에 따로 가서 운동을 하거나 그 웨이트를 들거나 하진 않는다고 네네. 합니다. 그렇지만 평생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 좋은 거예요. 네. 네. 21살에 소방서에 들어가서 화재 경보 울릴 때마다 출동했던 게 또 매일처럼 한 운동이었다고 아하, 말했습니다. 네. 40년 동안 그렇게 활동적이었고 또 그 후 40년 동안도 내가 원하고 싶을 땐 그렇게 했다면서 그런 운동이 그를 즐겁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최영호 앵커께서는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 출근하실 때 계단으로 올라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지 않으시고 네. 그것도 대단하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라디오 코리아 이 6층까지 올라오시나요? 하루에 한 서너 번 올라오죠. 하루에 서너 번. 네. 와, 세 번이라고 쳐도 6층까지 6, 38, 18층을 올라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걸어서 내려갈 집에 때는 가서도 계단으로 올라가고요. 아,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게요. 저희 지진 경보 울리거나 예. 이렇게 트레이닝 할 때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저희 직원들 다리 후들후들 걸려서 일을 잘 못하겠다고 초조금 하거든요. 상태죠. 네. 와, 내려가실 때는 걸어 내려가시나요? 아니면은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요. 아, 네. 네, 저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네. 내려갈 때는 이 관절을 좀 조심해야 돼. 아. 무릎도 조심하고 그래서 예. 내려갈 때는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건강하십니다. 올라올 때는 걸어 걸어 올라오고. 올라오고. 와, 하루에 서너 번씩. 네. 다음에 또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요. 네, 먹는 걸 즐기라는 조언입니다. 아, 네. 드랜스필드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요, 뭐 이탈리안 푸드부터 해서 햄버거, 샐러드, 초콜릿 우유 그리고 단 것 등이 다 포함됐습니다. 몸에 안 좋은 것도 드시네요. 네. 네. 커피도 매일 마시고 아, 맥주는 또 가끔 마신다고 하고요. 예. 먹고 싶은 게 있다면 뭐든 다 잘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를 그렇게 주시하면서 와치하진 않았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네. 살을 빼려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먹는 걸 즐기는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하긴 요새 그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의 몸무게는 이 비만도라는 거 왜 체중, 네네. 뭐 이 체중하는 무슨 뭐 그 저 검사하는 그런 체지방 재고. 체량 지수 예, 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5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네. 25를 이렇게 보니까 약간 과체중. 아하.
약간 네. 과체중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마르신 분들보다 마르거나 너무나 찐 사람들보다는 사람들보다는 약간의 과체중. 약간 그래서 통통해 보이는. 질 체량 지수가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가 네. 25 정도가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170 정도 되시는 분은 한 70kg까지, 71kg까지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호. 그러면은 술 담배는 하셨대요? 이분은? 담배는 피우긴 피웠는데요. 네. 나중에는 끊었습니다. 아.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밝힌 비결이 나쁜 습관을 고치기에 늦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50살 나이에 담배를 처음 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끊었는데요. 오. 담배를 끊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날부터 금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마지막으로 긍정적, 낙관적인 자세도 꼽았습니다. 늘 유머러스하고요. 네네. 뭐가 잘못될 것이다라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 강조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맥주는 가끔 마셨다고 아까 네네. 얘기하셨고요. 네. 109살까지 이러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암 백신 얘기하시면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걸 많이 봐야 하긴 됩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새로운 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맞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게 낙관적으로 사시고 몸 많이 움직이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